여담이지만 저는 모가디슈에서 제일 구교환 씨스러운 장면은 그 대사관 가서 이렇게 자기 지위에 맞는 일을 하기 전에 이 소말리아 어린이들 있고 그 마을 찾아가서 축구공 툭 던져주고 그때 제가 아는 구교환 씨스러움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익살스러우려고도 하고. 근데 저랑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저보다 더 웃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모가디슈는 앙상블 영화니까 네. 아마 이제 그런 조절을 감당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 어떤 의미로 말씀드린 거냐면, 네. 태중기 참사관의 모습 자체가 뭔가 자기는 굉장히 재밌는데, 남들은 재미가 없는 유머를 구사하는 사람이거든요. 약간 농담을 서로 나누기는 네. 용이하지 않은 사람 네. 같죠. 이렇게 얘기하면 재밌다 했는데 상대방은 싸늘하게 피드백이 오고. 그렇게 말하면 뭐 짠한데요? 네,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촬영을 진행하면서 외롭구나 이 사람. 근데 그런 힌트들은 사실 또 시나리오 안에서 태중기 참사관에 대한 가족의 얘기는 없잖아요. 네. 네. 그게 아주 참 효과적인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그리고 구교환 씨 필모그래피의 어떤 일관된 특징이기도 해요. 그런가요? 예. 그 얘기도 또 이따가 해볼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태중기 참사관은 그때 그 구교환 씨스러워요라고 제가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구교환 씨가 해온 캐릭터들 중에서 이제 굉장히 스트레이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알 수 없음이 그래도 좀 적은, 네. 물론 가족 얘기 없고 그런 건 있지만 상대적으로 맞아요. 지금까지 해온 역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약간 뭐 기술적인 면이나 연기,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합자인 액션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주변 인물들하고 구도가 꽉 짜여 있잖아요. 네. 뭐, 남한, 북한, 맞아요. 내상관, 뭐 이렇게. 그리고 내 끄나불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관계 그런 앙상블 내지는 관계 살리기 이런 게 여타 작품에 비해서 구교환 씨한테 더 큰 과제였을까? 관건이었을까? 막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다른 작품 할 때하고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이거는 물론 아까 주연 조연도 개의치 않으신다고 신경 그렇죠. 안 쓰신다고 했지만 일전에 매기를 네. 말씀드리자면 매기를 대한 인물을 얘기할 때 어떤 인물이에요? 그러면 여인형 주변을 도는 위성 같은 인물입니다. 예. 뭔가 쉽게 극 안에 흡수되지 않으려고 하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태중기 참사관 같은 경우에는 극 안에 온몸을 던져서 붙어 있는 인물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네. 껴줘. 네. 완전 딱 맞아요. 네. 그 느낌이에요. 나도 껴줘 이런 인상을 저도 시나리오 읽자마자 받았던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는 사실 좀 망설여지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면? 스테이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이거는 사실 관객분들의 혹은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의 감상이신 거고 제 감상은 저한테는 커브 같은 역할이에요. 저한테 길게 보면 굉장히 새롭고 안 해본 거니까 네, 커브 같은. 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새롭고 낯선 재미가 있는 역할이었던 그런 것도 해보고 싶으셨어요, 여태? 그렇죠. 네. 뭐, 아무래도 그 서대희 같은 경우도 그런 네, 정서가 돋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독립적인 신들이 많아요. 독방을 쓰잖아요. 맞아. 독방을 쓰고, 하지만 태중기 참사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속 대사관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고, 저한테는 오히려 되게 낯설고, 도전이고,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발성도 약간 바꿨는데. 예, 맞아요. 예. 어떻게 바꾸셨어요? 전에는 발성 바꾼 적이 없으셨어요? 작품을 위해서? 그거를. 제인 때는 조금. 하고 나서 알았어요. 하고 나서 이제 극장에서 들으니까. 네. 본인이 발성 바꾼 걸 무의식적으로 했다고요? 아니, 그렇진 않지만, 소리를 다르게 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재밌는 어떤 분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분명히 제 얼굴인데, 재밌는 그런 기분을 들었어요. 저도 약간 낯설게 보이는. DP는 보면은 제 예상인데, 지금 제가 아직 못 봤으니까 작품을 좀 버디 무비 같은 구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지금까지 나온 자료로 봐서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코미디 요소도 좀 강해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고 한준희 감독님도 그렇고 90년대 중후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90년대 블록버스터에 대한 어떤 향수가 있는 사람, 한국 버디물에 대한. 그러니까 뭐 버디고 코미디고 이러면은 사실 지금까지 뭐 모가디슈 반도 다 이렇게 장르적 요소가 있지만 뭐 DP가 제일 어느 때보다도 장르적인 컨벤션이 있는 네. 연기를 요구하는 작품일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이렇게 제가 한준희 감독님께 언뜻 듣기로는 이번에는 좀 카메라 무빙을 너무 이렇게 자유도를 좀 낮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콘티대로 딱 찍는 걸 한번 해보셨다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배우라는 인상이 있어서 구별한 배우는. 네. 그래서 저는 요번에 DP는 뭐 장르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동선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좀, 긴장이 있지 않았나. 긴장감은 없었나. 그런 거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없었어요. 네. 회차를 거듭할수록 콘티와 네. 제가 한마음이 되는 기분이. 네. 그거는 한준희 감독님이 저를 캐스팅한 이유기도 계속 생각을 하죠. 저분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심지어는 원작에도 없는 캐릭터를 맞아요. 만들어내서 네. 같이 하셨잖아요. 네. 그랬을 때 생기는 자신감을 토대로 콘티와 한마음이 되자. 그렇게 캐스팅된 것이 또 약간 자신감을 북돋워줬나요? 일단 저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애정하고 있으니 한우를 저희가 그 선수 맞습니다.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거는 사실 기술적인 거죠. 뭐 달리를 뭐 큰 지미지 와서 이렇게 인물들을 훑건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근데 그 안에서의 또 자유도는 또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예. 사실 오히려 저는 기존에 즐거워하셨던 꿈의 그런 구교환이라는 연기? 네. 인물의 어떤 스탠스가 많이 이식되어 있는. 근데 거기 안에서 또 한준희 감독님이 만들어낸 한우열과 같이 합쳐진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궁금한데요. 저는 제가 저를 발견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외압이 좀 필요하죠. 네. 그래서 그 사용법이라는 단어도 내가 왜 썼나 계속 복기를 하고 있는데 제발 저를 갖다 써주세요. 맞아요. 배우는 내가 모르는 나의 어떤 면을 나 대신 끌어내주면 감사하죠. 네. 진짜. 제가 저를 낯설게 보는 순간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작업들, 제가 만드는 컨텐츠에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잘하거나 혹은 저의 취향의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유승환 감독님, 김성훈 감독님, 연상아 감독님, 그리고 한준희 감독님 다 그냥 다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는 기분인데 계속 좋아하는 그 포인트가 다른. 네. 듬성듬성 채워가는 재미가 있는데 뭐 하나의 그 첫 1회차의 씬을 기점으로 이제 계속 뭔가 퍼즐 맞추듯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다간 경우에는 그 잔혹함이라든가 네. 그런 걸 보여줬던 그런 양민들을 죽이는 그런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또 많은 걸 알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그 표정도 뭐 김성환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그 컷에 대해서 여러 주문들을 해주세요. 테이크마다 이런 거 어떨까요? 이런 거 어떨까요? 해서 뭔가 아이다간을 알게 해주는 오히려 더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쌓아가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 아이다간에 대해서. 독립영화 만드실 때는 주로 중단편 포맷을 많이 만드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장편 매기를, 물론 연출은 이옥석 감독님이 하시고 출연만 하셨지만, 매기를 보면서 이제 전에 구교환 감독님이 만드셨던 단편에 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좀 보이는 것 같고, 로케이션이라든가, 그 아파트 사이의 그 공간, 약간의 공동 창작적인 연기 이상의 어떤 이 맥이라는 작품 근원의 아이디어 그런 것들이 아마 공유된 게 있지 않을까. 구교환 감독님의 그 아이디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맥이는 장편이잖아요. 네. 근데 이 맥이 만들면서 이 긴 러닝 타임을 감당한다는 것, 이야기를 끌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냥 생각하셨던 거랑 체험을 하면서 좀 바뀐 견해가 좀 있나요? 어떤 강렬한
터트려야 돼 이렇게 하고 다가가는 시나리오가 아니었었고 네. 그냥 클라이맥스까지 달려가고 네, 뭔가 그다음에 차근차근히 정리하는 쌓아가자라고 그런 작법으로 정리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었어요. 네. 네. 뭐 일부러 변주하자 이런 마음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 개 얘기를 붙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젠가 맞아. 네. 젠가 하듯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로케이션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얘기지만 그 사면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파트들이 고층 아파트들이 이렇게 마주보고 그 안에가 무슨 분지같이 되어 있는 좀 묘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에. 바람도 흉흉하게 부는 것 같기도 하고. 바람길도 되겠네요, 거기가. 네. 근데 그 공간은 뭐 굳이 이제 이옥석과 구교환의 그 세계라고 좀 거창하지만 그 영화 안에서는 63빌딩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63빌딩에 로케를 간다고 해서 야 다른 영화에서 63빌딩이 나왔는데 여기 나오면 안 돼. 그게 아니잖아요. 정서적으로 그 씬이 담는 그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뭐 만약에 또 다음 영화에서 또 그런 필요하면은 약간 시그니처한 공간일 수도 있고 촬영 감독이 다르고 배우가 다르고 예, 연출자가 다르고 그거는 저희한테 뭐 파리 가면 에펠탑 찍고 하여튼 저희 영화 안에서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니 꼭 그 그 배우가 나오고 그 다음 영화에 또 저 배우 썼으니까 이제 출연시키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로베르 브레송도 아니고 네. 그래서 네, 그 배우가 출연했다고 해서 다음 영화에 그 배우가 출연하지 않는다는 금지가 없듯이 공간을 썼겠다고 해서 또 쓰지 말아야 안 된다는 거는 없었어서. 네. 제가 여쭤봤던 건 그 장편이잖아요. 장편에서 네, 느꼈던 장편을 그러니까 우리한테 장편이 어떤 포맷이라는 생각이 좀 정리가 아니요, 아직도 안 됐는데 뭔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솔직히 초단편, 단편, 중편일 때 두 분이 너무 이렇게 반짝반짝 하시기 때문에 굳이 꼭 장편이 최상의 어떤 포맷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틱톡에 관심이 있는데. 네. 왜 이렇게 극단적이세요? 아니, 틱톡으로도 시네마가 나올 수 있어요. 있죠, 지금 있죠. 영화의 모습이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영화는 지금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 이제 존재할 텐데, 그래서 꼭 그거를 제한치진 않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그런 꿈이 있어요. 제가 타이타닉을 보면서, 극장에 가야겠다. 가기 전부터 이게 설레어하는 시간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저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 이제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나고 개봉이란 걸 하려면은 70분, 그 정도의 길이. 극장에서 허락한다면 1분짜리를 만들 수 있는데. 네. 그런 영화를 한번, 제가 영화를 공부하면서 알고 있던 영화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네.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요. 대체로 보면, 이렇게 가려진 인물들을 연기를 하셨어요. 독립영화 때에는 사실 제인도 어디서 왔는지 좀 애매하긴 하죠. 네. 그리고 과거사가 가려진 인물 혹은 확정되지 않은 인물이랄까? 자리가 확정되지 않는 인물, DP는 원작에 없는 인물에서 좀 자유롭게 그렇죠.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혹시 왜 이런 역들이 나한테 많이 올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생각 안 하는 편인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변덕이 심하고, 그런 기질이 제가 만나는 인물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도 있고,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이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는 아직 전 체감은 안 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또 관객들이 생각하는 거고, 저는 매 씬마다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연기를 하죠. 단지 그 마음이 자주 바뀐다는 거. 네. 그러면 역으로 실존 인물 모두가 아는 그런 캐릭터도 연기할 수 있다고 혹은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어떤 면에서요? 실존 인물은 막 그 고정 이미지라는 게 있고 역사적 평가가 끝난 인물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켜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긴 하는데 그거는 사실 그 캐스팅에 따라
다양히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뭐 제가 아니더라도 누가 하든 당연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욕심이 있어요. 네, 실존 인물에 대한. 진짜요? 네. 누구라면 좋으려나? 저요? 댓글 달아주세요. 가수? 가수? 네. 가수. 이소라 씨 해보고 싶어요. 이소라 씨요? 네. 근데 정말 엄청난 기운을 갖고 계셔서 네. 전 콘서트 갔다가 약간 호흡 곤란했어요. 제가 숨 쉬면은 거슬리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아주 묘한 그게 있으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같은 공연 가셔서 아니 저는 그냥 TV를 보건 어떤 콘텐츠에서든 다 제가 그 힘을 느껴져요. 그 힘. 그냥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네. 그래서 실제로 뵙게 된다면 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얘기도 정말 하고 싶지만 이렇게 보고 싶어요. 네네네네. 미어캣같이. 네네네. 실제로 네. 만들어지면 이 프로젝트 너무 재밌겠는데요? 예. 완전 찬성입니다, 저. 지금부터는 네. 플래시백입니다. 네. 좀 예전으로 돌아가서. 저는 사실 교관이라는 이름은 구교환 씨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많으시겠죠, 전체적으로. 네. 근데 왜 우리 손자 베스트에도 이름 갖고 뭐라 하는 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네. 이름도 약간 영향을 끼치잖아요. 내가 그걸로 자꾸 불리니까. 자기 이름은 저요? 네, 자기 목소리만큼 잘 인식하기 힘든 것 같아서 네, 뭐 이름 내가 부를 일은 잘 없죠. 그렇죠. 제가 그렇게 자아가 센 것도 아니고 제가 거울 보면서 교환아 잘하자.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있는데 저는 저를 부르는 걸 좀 쑥스러워해서. 근데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별명의 확장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 환불이라고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왜 환불이지? 환불이지 했는데 교환 환불 안 됨. 네. 그리고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본인들 영수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환불 영수증. 영수증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재밌었었고. 팬네임이 네, 그렇게, 네. 어떤 경우는 이름만 캐스팅된 경우도 있었고. 극중 이름으로. 예. 그래서, 역시 이름도 뭔가를 하고 있구나. 과거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한 두어 번 얘기했지만, 딱 고정된,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보다, 10대 때도 1학기랑 2학기랑 관심사가 다르다거나, 네. 뭐 약간 성격도 변하고 스타일도 좀 옷 입는 것도 다르고 막 그런 청소년이 아니었을까 네. 하는 섣부른 짐작을 좀 해보는데 뭐 좀 묘사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학생 때 3학년 때는 엄청 그 반 분위기를 주도하다가 뭐 4학년 때는 은둔 스타일이 된다거나 뭐 그 정도로 막 진폭이 컸나요? 네, 진짜요? 네네. 주변 환경과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뭔가 주변에 저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많이 받는 타입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약간 그냥 반사적으로 동물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으세요? 네. 네. 그래서 자리마다 캐릭터도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제가 히어로 영화를 한다면 그게 이게 능력치가 아닐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배우가 되라는 운명적 체질? 그렇게까지는 생각지 않으시고요. 아니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네요. 네, 그게 장점일 수도 있겠네요, 배우로서. 네. 아무리 그 생각을 지금 처음 하셨을까? 한 적 있었던 것 같아요. 괜히 그러시는 거죠? 네,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영화라는 하나의 세계잖아요. 조그만 우주인데 그게 바뀌는 거니까 새 작품 하면.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최근에 작업들을 보고 너가 장르 영화에 어울렸는지 몰랐어. 이렇게.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드는 것도 좋아, 자연스러웠어라는 뭐지 그런 농담들이 있듯이 뭐 그렇게 스며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두 가지만 여쭤보고 오늘 대화 아쉽지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왜 Fly to the Sky라는 또 상도 많이 받으셨던 단편에서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꿈이 바뀌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네. 그리고 부끄러운 건 꿈이 없는 거고 더 부끄러운 거는 꿈을 핑계로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네.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본인이 영화에 대해서 갖는 태도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화의 재단에 삶을 바치려고 영화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뭐 그런 느낌? 네. 맞을까요? 본인의 그 일과 삶에 대한 생각이 비슷한 면이 있나요? 그 말과? 꼭 저희가 내년에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아예 다른 일이요? 그렇죠. 네. 함몰되지 않으려고 하는 계속 저한테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 지금 난 너무 영화를 사랑하지만 꼭 언제든지 우린 이별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상실감을 갖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훈련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너무 불행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때 가장 강렬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브라이트 스카이 찍을 때. 네. 그래서 그 말이 거기 들어갔군요. 네, 그리고 육상호 감독님의 어떤 글을 보고도 더 강하게 느꼈었던 거고, 영화를 공부했고, 또 연기를 공부했는데, 이 결대로 가야 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 결대로 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과연 인생을 낭비한 것인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효율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면 그래야겠죠. 배운 걸 써먹고 그 안에서 위로 올라가고 그래야겠지만 그런 생각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은 구교환 배우 감독님의 그 테두리? 실루엣을 더듬을 수는 있게 된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간과 생각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맞아요. 오늘 인터뷰를 보시고 다음에 제가 다른 말을 해도 잊어주세요.